이명박 정부가 공무원들을 동원해 영산강에 녹조를 걷어냈고 녹조 발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방류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환경부 장관의 입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녹조의 원인이 4대강 사업에 의한 보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말인 내일은 더 덥고 경보 발령 지역도 확대됩니다. 폭염 속에 노약자들의 순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일을 하는 70대 노인이 숨졌고 땡볕에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노인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장병환 의원은 재벌 대기업에는 퍼주고 중소기업 중산층 농어민 등에는 최후의 한 푼까지 뺏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환경부가 영산강에 녹조가 발생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녹조가 발생한 원인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때문이라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환경부 직원들이 녹조를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들을 동원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영산강에서는 봄부터 녹조가 끼었습니다. 죽산보와 승촌보에 낀 녹색 거품의 강물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녹조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오늘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영산강에 세운 승촌보와 죽산보로 강물의 흐름이 느려져 녹조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보호 철거 이 문제는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것은 먼저 그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발표했습니다. 영산강에 낀 녹조를 걷어내기 위해 공무원 150명을 동원해 일일이 치웠고 나중에는 용역 인력까지 동원했다는 겁니다. 이 작업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계속됐습니다. 주민들한테 좀 생태적으로 좀 안정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단독으로 결정해서 한 작업이었습니다. 인력으로 안 되자 강물 양을 늘려 녹조를 씻어내기 위해 농어촌 공사에 7차례에 걸쳐 저수지나 댐의 물을 영산강에 방류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영산강 녹조 청소를 위해 농업용 저수지와 주화모의 물을 활용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한 다음에 얼마 방류하고 그런 거는 저희가 그 사후 관리는 하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영산강 준설과 보공사를 통해 물그릇이 커지면 영산강이 깨끗해질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만 보면 내부적으로는 이미 실패를 인정해왔던 셈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6도를 기록했고 구례는 37.2, 화순 36.7, 한평 35.9도 등 광주 전남 전 지역의 낮 기온이 36도에서 7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올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 중에서도 경보 발령 지역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습니다. 젊은이들도 참기 힘든 무더위에 노인들이 일하러 나갔다 변을 당하는 일이 잇따랐습니다. 살인적 무더위란 말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인데 노인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연 취재했습니다. 현장 속으로 송정근 기자입니다. 땡볕에 고구마밭에서 일하던 70대 노인이 폭염에 희생됐습니다. 79살 김모 할머니가 어제 아침 고구마 순을 캐러 나갔다 어젯밤 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사흘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나주의 어제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달궈질 대로 달궈진 상태였습니다. 낮에 한 번씩 나오셔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저렇게 낮에 이렇게 땡볕에 일해도 되나 보통 때 그랬었는데. 장흥에서도 90살 김할머니가 고추밭 일을 하다 쓰러져 숨졌습니다. 소방방재청은 폭염주의보와 경보 때 노약자들의 외출을 막아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땡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노인들은 도심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폐지줍기에 나서는 76살 이성영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폭염경보가 내려진 광주 도심을 헤맵니다. 노인들끼리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대낮에도 일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00원도 건지기 힘듭니다. 나
혼자만 이거 허가니? 다 밥 먹고 살라고 다 서로 번덕거려 썩게 가보면 없어. 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요. 이 정도의 양이 10kg입니다. 시세로 치면 1,100원 정도인데요. 하루에 10,000원 정도를 벌려면 손수레로 이만큼의 양을 수집해야 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폭염이 이어지면서 강한 자외선과 일사량에 취약한 노약자들의 순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가축도 힘들고 키우는 사람들도 참 힘든 계절입니다. 축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농민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김희은 기자입니다. 닭을 사육하는 농장 입구에 스프링쿨러가 시원스럽게 물줄기를 뿜어냅니다. 닭장에는 거대한 환풍기가 쉴 새 없이 더운 공기를 밖으로 배출하고 온도를 낮추기 위해 30분마다 한 번씩 분무가 뿌려집니다. 먹이도 한낮의 더위를 피해 저녁에만 주는 등 폐사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걱정은 태산 같기만 합니다. 근데 앞으로가 걱정이에요. 영양제도 주기적으로 좀 혼합해서 사료에 첨가하고 있는데도 닭들이 너무 덥다 보니까 사료 효율도 떨어지고. 돼지 사육 농가도 폭염에 비상이 걸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축사마다 10여 대의 대형 환풍기를 돌리고 물을 뿌려주는 등 온도 낮추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무더위에 사료를 먹지 못하는 돼지에게는 페트병 물을 얼려 떨어뜨리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료에 비타민제와 영양제를 섞어서 공급하고 있지만 입맛을 잃은 돼지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올 여름에 벌써 한 6마리 정도 폐사가 났거든요. 어미돼지가.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축산 농가들은 더위와 한판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월급쟁이에 대한 세금 폭탄이라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장병완 정책위 의장은 이번 세제 개편안이 재벌 대기업에는 퍼주고 중소기업과 중산층, 농어민에 대해서는 최후의 한 푼까지 다 뺏어가는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되 중산층과 농어민은 지키는 세제 개편안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근로자의 연봉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연말정산 신고자를 기준으로 광주 지역은 1인당 평균 급여가 2,448만 원으로 16개 시도 가운데 13번째였습니다. 또 전남은 1인당 평균 2,658만 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낮았습니다. 연봉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이었고 그다음은 서울, 대전, 경남 등의 순이었습니다. 전남 도내 지역 쇠퇴 수준이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지역의 쇠퇴 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 상위 10% 쇠퇴 지역에 전남은 2005년 8개 시군에서 2010년 11개 시군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전국 쇠퇴 지역 상위 30% 내에 총 16개 시군이 포함돼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 수사에 이어 예산 논란까지 불거지자 광주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수영대회 사업비가 최대 1조 원에 이른다는 일부의 주장이 시민들의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선수촌과 수영진흥센터 건설 등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다며 다음 주 초 기자회견을 열어 수영대회 전반을 해명하기로 했습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시원한 극장에서의 피서는 어떨까요? 방학과 휴가철 대목을 맞아 개봉한 재미있는 영화들이 많습니다. 김난희 캐스터입니다. 지금 영화관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이틀째 영화를 보러 왔다는 어머님들, 마치 여고생처럼 즐거워합니다. 어제는 사중주 보고요. 오늘은 설국열차 보러 왔습니다. 이틀 연속이나 보신 거예요? 네.
연속 가야죠. 내일 또 더우면 또 내일 또 와야죠. 방학과 휴가를 이용해 가족과 함께 온 관객들도 많습니다. 저희 해남에 영화관이 없는데 이렇게 방학 이용해서 동생이랑 휴가철에 와서 영화 보고 이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들끼리는 영화 이렇게 극장 구경 가기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휴가 때 모시고 나오면 부모님도 좋고 날씨도 좀 극장은 선선해서 좋고. 아이들은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 앞에서 뭘 볼지가 고민입니다. 저요? 코난이랑 터보 다 보고 싶어요. 덕분에 무더위 속 아이들 건강이 걱정되는 어머님들도 극장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영장 가면 갔다 오면 또 많이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원한데 영화 보러 오면 시원하니까 시간도 오래 즐길 수도 있고 아이들도 재밌어 하고. 지금 극장가는 한국 영화 열풍입니다. 지난주에 개봉한 설국열차와 더 테러 라이브가 정면 승부를 펼치고 있고요. 당신이 죽이는 거야. 내가 죽게 생겼다고. 모든 병원에서 유산. 다음 주에는 한국형 재난 블록버스터 감기와 등골을 오싹하게 해줄 숨바꼭질까지. 관객들의 선택은 더 다양해질 전망입니다. 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신다면 24시간 심야 영화를 보는 건 어떠신가요? 시원한 극장가 피서 영화 팬들에게는 없이 즐거운 소식입니다. MBC 뉴스 김난희입니다.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통합진보당이 오늘 광주 금남로에서 촛불 집회를 열고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정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내보내라고 새누리당에 요구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에 참가한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는 국민은 진실을 원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난 2003년 문을 연 순천 기적의 도서관 이용자가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라는 특성을 잃은 게 원인 아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2003년 전국 최초 어린이 전문 도서관으로 문을 연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 키보다 훨씬 높은 책장이 어린이 전문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합니다. 야외 독서 공간은 책이 손상된다며 폐쇄된 지 오래입니다. 최근 순천 기적의 도서관이 어린이 중심의 특성을 잃어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행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이라든지 학습 쪽으로 많이들 시선이나 그런 목표 방향을 돌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반영하듯 6년 전 20만 명이 넘던 이용자 수는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10만 명으로 떨어졌고 도서 대출도 2009년 62만 권을 정점으로 지난해에는 반토막 수준까지 급감했습니다. 10년 동안 좀 매력이 진부해졌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어떤 콘텐츠를 보강을 해서 앞으로 10년을 대비할 것인가. 문제는 전문성과 인력. 기적의 도서관 사서수는 3명에 불과한 데다 개관 10년 이래 어린이 전문 사서가 아직까지도 배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문 도서관에 대한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돼 있는 것은 사실이죠. 최근 어린이 교육용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대립토론과 독서 골든벨을 진행하거나 계획해 논란을 빚었던 기적의 도서관. 어린이에게 관심을 갖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개관 10주년 명성회복의 선행 조건입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여수 국가산단 내 폴리실리콘 신설 공장에서 소량의 화학물질이 누출돼 40살 박모 씨 등 작업자 2명이 현기증 등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공장이 지난달 준공돼 현재 가동을 위한 준비 중이었다며 이번 사고는 배관 세척에 쓰이는 액체인 실리콘 테트라 염화물이 배관의 볼트를 풀다가 조금 새어나온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0일부터 나흘 동안 이순신 대교 보수 작업을 실시합니다. 지난 4월 준공된 이순신 대교는 준공 전 여수 세계박람회 임시 개통으로 일부 구간에서 균열이 발생해 지난달 응급복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학계와 전문가, 시공사 등이 참여하는 포장 성능 평가를 11월 말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입니다.